송은재TV 시작합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 정치권이 어제 오후부터 오늘까지 가장 크게 관심이 쏠려있는 설왕설래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이재명이 사퇴할 것이냐, 대표직에서 사퇴할 것이냐, 거취를 발표하겠다. 과연 그렇게 할 것이냐. 지금 민주당 내에서도 많은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여당 쪽에서도 많은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고 가면 이재명의 사기입니다. 잔꾀입니다. 이재명이 또 지금 속임수를 쓰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런지 하나 둘씩 따져보겠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게 된 게 어제 민주당의 의원총회에서부터입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인 반명이죠. 반명 의원인 설훈이, 이낙연계의 좌장입니다. 설훈이 나서서 이번에는 부결시켜야 한다. 그러니까 모두 자율투표로 하되 모두 부결을 시키자, 이렇게 바람을 잡은 겁니다. 이 의원총회를 열면 누군가 이제 다선, 초선 이렇게 쭉 나누어서 바람을 잡습니다. 분위기를 잡죠. 이 설훈이 나서서 검찰 수사를 규탄하면서 모두 이번에는 부결을 시켜야 한다, 하나로 똘똘 뭉쳐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 이재명과 자신이 어제 점심을 먹었다. 그런데 이재명이 액션 플랜이 있는 것 같다. 이번에 부결시키고 나면 이재명이 액션을 취할 것 같아,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제 의원총회에서 또 전재수 의원, 부산의 전재수가 이 문재인계입니다. 친문이죠. 전재수도 나서서 어려운 시기에 부결을 시켜야 한다. 그런데 부결을 시키고 난 다음에 총선을 어떻게 치를 것이냐 걱정이다. 총선에 대한 대비를 해야 한다. 이 총선에 대한 대비라는 게 이재명 사법 리스크 어떻게 할 것이냐, 그 이야기입니다. 또 오늘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이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서 깡패라고 했습니다. 국가 권력을 가지고 장난을 하면 그게 깡패지 대통령이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재명이 또 끝에 곧 자신의 입장을 발표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많은 기자들, 민주당, 여당 모든 관심이 어제 설훈의 이야기도 있었고 또 곧 기자회견을 한다? 곧 발표를 한다? 자신의 입장을 발표한다? 거취를 표명하는 것이냐, 이렇게 관심이 쏠렸습니다. 이재명의 장꾀입니다. 속임수입니다. 먼저 이재명이 오늘 윤석열 대통령에게 깡패라고 했습니다. 깡패들과 어울려 다니고 이 대장동 일당들과 어울려서 배임, 뇌물, 정치 자금을 받고 이런 비리에 연루되어 있는 이재명이, 형수 쌍욕을 입에 달고 살았던 이재명이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서 깡패라고 했습니다. 야당 대표가 대통령에게 깡패라는 이런 표현을 쓰는 것, 이 형수 쌍욕을 하는 이재명이니까 이런 표현을 쓸 수 있는 건데 이걸 국민들 여론이 용납을 하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이재명이 왜 사기치고 있는가라는 부분, 이재명이 어떻게 지금 이 자신의 사법 리스크를 헤쳐나가겠다, 총선까지, 그 부분에 대한 전략이 어제 오늘 지금 거의 많이 드러난 셈입니다. 그 말씀 드리기 전에 먼저 이렇게 야당 대표가 대통령에게 깡패라고 한 표현, 이거 두고 아마 이재명에게 돌아가게 될 겁니다. 지지율 추락으로 이재명에게 돌아가게 될 것이다 라는 점 지적을 하고요. 먼저 오늘 검찰에서 이재명의 대북 송금과 관련해서 경기도청 10여 곳을 지금 압수수색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에 대한 27일 체포동의안 표결을 앞두고 이 쌍방울을 통한 대북 송금, 이 부분에서 굉장히 구체적인 이야기가 나오게 될 것이다 라고 예상이 되는 대목입니다. 지금 현재 압수수색 중입니다. 또 이재명과 민주당이 428억 원 많은 이야기가 나왔는데 지금 영장에는 기재를 못하지 않았느냐, 이재명이 계속 이야기합니다. 내가 돈 한 푼 받았느냐. 지금 가장 가까운 측근들이 돈을 받아도 선을 긋고 있는 겁니다. 정진상, 김용, 이화영, 김만배는 더 이상 입을 열지 않을 것이다 라고 지금 믿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서 지금 선을 긋겠다라고 하는 건데 27일 체포동의안 표결이 있기 전에 지금 정성호를 시켜서 모두 입막음을 했죠. 그런데 이 가운데 중요한 증거, 진술이 나오게 된다면 이재명은 또 오늘 지금 자기가 한 말, 이 민주당이 자기가 한 말 모두 자기 발목을 잡는 꼴이다라는 부분을 먼저 지적을 해둡니다. 그 다음 이재명이 거취 표명을 할 것이냐, 지금 설훈도 그런 이야기를 했고 전재수도 다음 내년 총선을 걱정하니까 이재명이 뭔가 액션을 취하지 않겠느냐,
지금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재명이 뭔가 생각한 것이 있다면 이번은 처음이니까 부결을 시키자. 그게 맞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모두 부담스럽습니다. 지금 이재명과 개딸들. 지금 이재명을 손절했을 경우에 당이 어떻게 흘러갈 것이냐. 모두 걱정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누구도 지금 나서지 못하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데 이재명이 뭔가 거취를 표명할지도 모른다. 뭔가 액션을 취할지도 모른다. 뭐 이런 걸 슬슬 흘리니까 뭔가 이번만은 부결을 시키고 나면 뭐 대책이 나오겠지. 지금 책임을 일단 떠넘기고 싶은 겁니다. 그걸 이재명이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기를 칩니다. 제가 추측컨대 어제 점심을 이재명이 서른과 먹었습니다. 전재수도 아마 이재명이 요청을 했을 겁니다. 서른과 전재수에게 의원총회 분위기를 좀 잡아달라. 뭐 비명, 반명 아니냐. 그래서 서른과 전재수가 나섰다. 지금 이재명은 당대표직에서 쫓겨나면 총선을 앞두고 이재명은 쫓겨나면 이재명은 죽습니다. 이재명은 누구보다도 그걸 잘 알고 있습니다. 이재명을 지금 버티게 할 수 있는 것은 민주당 방탄인데 거기에 대한 이재명의 무기는 공천권밖에 없습니다. 이재명은 지금 많은 민주당 의원들을 만나서 두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공천 보장하겠다. 그 다음 총선은 내가 공천하고 내 이름으로 치른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많은 민주당의 의원들이 수준이 굉장히 낮습니다. 뭐 어중이 떠중이 지난 총선에서 많이 당선되다 보니까 모두들 지금 자기 살 길만 찾아야 합니다. 가장 반대쪽에 서 있는 서른과 타협이 된 것입니다. 소위 서른은 자기 뭐 공천권 정도가 아니죠. 이낙연계 전체의 공천을 보장할 수 있느냐. 서른은 더 나아가서 서른의 계산은 여기에서 이재명을 부담스럽거든요. 이재명을 한번 구해주면 그러면 시간이 지나서 이재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또 청구하게 될 테고 체포동의안이 또 오게 될 것이다. 이재명은 자기 이름으로 총선 치르겠다는 것인데 서른이나 다른 계파들의 생각은 결국 이재명은 이 선으로 물러나야 될 것이다. 이재명, 거의 죽을 지경이 된 이재명과 타협을 하는 겁니다. 이재명이 모두 공천권을 사실상 내려놓는 것이다. 모든 다른 계파들이 다 공천에서 살아남는 그런 형식으로 해서 겉으로는 이재명이 총선을 치르는 걸로 또 공천권을 휘두르는 걸로 이렇게까지만 내심은 공천을 가지고 모두 야합을 하는 이런 셈입니다. 그래서 이재명을 지금 바꿔서 뚜렷한 대안도 없고 당이 분열될 쪼개질 우려도 있는데 굳이 여기에서 이재명과 손절하지 않아도 7, 8월 공천이 본격적으로 논의될 7, 8월쯤 되면 이재명의 계산은 자기가 당대표직을 쥐고 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계산을 하고 있고 공천권만 이렇게 사실상 내려놓으면 이 서른이나 다른 계파들의 생각은 그때 자연스럽게 이재명을 뒤로 물리고 비대위 체제나 이런 형태로 갈 수 있을 것이다. 서로 지금 그 계산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계산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공천입니다. 자기 계파가 생존하는데 차라리 이재명이 훨씬 낫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계산이 지금 맞아떨어져서 이번 부결을 시키겠다. 당론으로 정하지는 않지만 모두 총의를 모았다. 지금 이 결론으로 나와 있는 겁니다. 민주당 의원들에게 사기치는 겁니다. 또 속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의원들은 이렇게 생각하게 되죠. 굉장히 부담스러운데 잘 됐다. 이번 27일 체포동의안 부결만 시키면 이재명이 뭔가 입장 발표를 한다니까 한번 지켜보자. 그러면서 계속 검찰 규탄만 하는 이렇게 해서 뭐 시간만 보내보자 이런 식인 겁니다. 이번 27일 체포동의안 표결에서 한동훈 장관이 제안 설명을 하면서 결정적인 증거, 진술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고 한동훈 장관이 굉장히 명쾌하고 설득력 있는 논리로 제안 설명을 하게 될 겁니다. 박범계가 벌써부터 그게 두려운지 한동훈 장관 들어 검사처럼 제안 설명을 하지 마라. 저번 노웅래처럼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게 뭐 나중에 한동훈이 정치권에 들어오면 업보가 될 것이다. 이렇게 슬슬 협박을 하는데 뭐 한동훈 장관이 크게 뭐 물러설 사람도 아니고 두려운 겁니다. 이번 체포동의안에서 민주당이 10표가 됐든 20표가 됐든 뭐 이름이 반란표든 정말 양심표든 이게 지금 보는 입장에 따라서 이름이 다릅니다.
이재명에 대해서 경고를 날리지 않으면 이재명에 대해서 질질 끌려갑니다. 끝까지 끌려가게 될 겁니다. 총선까지. 이재명의 이름으로 민주당이 내년 총선을 치르면 누가 유리하냐, 유불리 이 부분은 접어놓고요. 이재명에 대해서 법으로, 법치로, 법과 원칙으로 이재명에 대해서 처벌해야 한다. 이 우리 국민들의 많은 요구, 이 관점에서 본다면 이재명에게 이렇게 민주당이 끌려가면 민주당은 죽는 길 이외에는 없습니다. 지금 이재명이 서른 입장에서는 자기 계파들이 모두 다 죽을 지경입니다. 공천에서. 그런데 이재명이 모두 보장을 해주면 굳이 이재명을 지금 이 시점에서 목을 자를 필요는 없습니다. 서른의 계산은 7, 8월쯤 되면 민주당의 지지율이 바닥으로 떨어지면 이재명 못 버틸 것이다. 서른은 그 계산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어제 의원총회에서 분위기 한번 잡아준 겁니다. 그 대가를 이제 이재명은 내놓아야 할 것이다. 지금 모든 계파, 모든 의원들에게 이재명이 이런 지금 사기면 사기, 이런 야합으로 가지고 단속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서 부결되더라도 그래도 양심적인 표가 20표 정도는 나와야 또 오게 될, 오늘 지금 압수수색을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청에 대해서. 대북 송금, 그 체포동의안이 왔을 때 이재명과 손절을 할 수 있느냐, 이재명 체포동의안을 통과시킬 수 있느냐, 그런 이제 명분과 힘을 만들어가는 것이죠. 민주당 의원들이 이 부분을 잘 생각해야 하고, 소위 뭐 양심적인 의원들은, 그 다음 반명 의원들은 말입니다. 그 다음 국민의힘에서도 이 부분을 정확하게 짚고 대비를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재명 사기치고 있는 겁니다. 또 잔꾀 부리고 있는 겁니다. 일단 27일 체포동의안 부결시키고 넘기고 보자입니다. 슬슬 뭐 자기가 거취를 표명할 수 있다. 기소가 되면 당대표직을 내려놓을 수도 있다. 뭐 이런 걸 슬슬 흘립니다. 그런 생각 1도 없습니다. 이재명은 총선까지 무조건 버틴다. 공천권 자기가 쥐고 이 공천권을 가지고 거래를 하면 자기를 쫓아내지는 못할 것이다. 이재명은 이 계산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서른이 바람잡아준 것은 서른대로의 계산입니다. 이재명을 여기에서 손절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저 약점 많고 어차피 사법 리스크에서 벗어나지 못할 이재명을 이용해서 모두 살아나는 방법, 지금 현재 169명이 모두 사는 방법, 이걸 가지고 야합을 하고 있다. 이 부분을 분명하게 분석하고 짚어야 한다. 그래야 여당에서도 올바른 대책이 나오게 될 테고, 민주당에서도 반 이재명으로는 도저히 안 된다라고 하는 의원들, 지금 뭐 겉으로는 입도 뻥끗 못하는 분위기입니다. 맞아 죽는 분위기입니다. 그래도 표결로는 의사표시를 해야 한다. 이재명이 잔꾀를 부리고 있고 또 사기를 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에게 깡패라고 했습니다. 개딸을 제외하고 어느 국민이 여기에 이 욕설을 퍼붓는 이 이재명에 대해서 맞다라고 하겠습니까? 송은재TV 마칩니다. 고맙습니다.